애들이 굉장한 포텐셜이 있기 때문에 때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 때를 놓치면 나중에 아무리 해주고 싶어도 애들이 원하질 않아요. 와이프도 공부하러 왔으니까 PhD 프로그램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큰애가 낳기 전에 억셉트를 받았지. 애가 생기니까 맡길 데가 없잖아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게다가 임신을 해서 아가가 나오니까 좀 연기를 해달라. 그래서 1년을 딜레이를 시켰어요. 둘째가 또 생긴 거예요. 이건 뭐 불가능이지. 맡길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포기를 했어요. 우선은 애를 키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빠는 뭐 아침에 갔다 저녁에 오고 온콜이라도 하고 나면 이건 완전히 혼수 상태 비슷하게 되니까 집에 오면 둘 데리고 이제 혼자서 지지고 볶는 거죠. 그러니까 애하고 나하고 그냥 서로 나도 아무것도 모르고 요새야 뭐 구글에다 다 치면 다 나오더라고요. 그때는 그런 것도 없었고 힘든 시기를 애들하고 같이 그냥 그렇게 진행했어요. 뒤에서 보면 우리 제너레이션이나 다른 데서 보면은 와이프들이 어떤 그런 그 오퍼추니티가 있을 때 딴 데를 맡긴다든지 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사실 그때는 물론 뭐 맡길 때도 없었지만은 저 와이프가 애들을 키우겠다고 결정을 해준 게 내가 보기에는 와이프가 저보다 공부 훨씬 더 잘하고 더 잘 나갈 수도 있었는데 지금도 굉장히 고마워요. 아주 감사해요. 애들을 지켜주고 원래 패밀리 뜻이 리빙 투게더 같이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애들이 조금 크면은 뭐 어디다 보딩 스쿨을 보낸다든지 뭐 심지어는 한국에서는 딴 나라로 보내서 그거는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면은 패밀리가 같이 살고 엄마 아빠가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사정이 되니까 뭐 하지 사실 그거를 못하는 그 패밀리들을 보면 저는 가슴이 아픈데 그래도 시간을 많이 내서 애들하고 같이 보내고 그리고 애들 얘기를 또 들어주고 그 당시에 제가 딴 거는 못했어도 의사로서 병원에서 일이 많고 환자를 보느라고 집에서 늦게 들어오고 했지만은 휴가는 잘 많이 맡았어요. 우리 같이 일하던 사람이 저만 애가 있고 나머지는 애들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그 휴가를 맡아서 뭐 돈 없으면 드라이브를 해서라도 어디를 같이 가서 애들하고 같이 있는 시간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보냈어요. 패밀리가 같이 살면서 대화를 많이 하고 생활을 하다 보면은 힘이 되거든요. 특히 애들은 나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엄마든 아빠든 애들하고 있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둘 중에 하나는 아니면 차선책은 이제 할머니. 웬만하면 딴 것보다도 정말 애들이 잘 되고 세상을 나가서 편안하게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엄마와 아버지 특히 엄마의 그 사랑인데 러브인데 그 시간에 그 중요한 시간은 좀 힘들어도 애들하고 같이 있는 거 그런 거를 좀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이 왜냐면은 많은 한국 또는 주에서 보면은 학원을 보낸다든지 또는 캠프를 보낸다든지 그런 것이 더 애들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많은데 저희들은 많은 사람들 캠프 보낼 때 거기 별로 신경을 안 썼습니다. 프라이어티를 거기에 안 두고 될 수 있으면은 지지국들하고 같이 있고 휴가를 많이 같이 가고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도 옳다고 생각하고 있고 될 수 있으면은 애들하고 같이 보내는 시간을 같이 하라. 안 그래도 나도 뭐 남들이 한다길래 보낸다길래 한번 보내보고 싶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싫어해요. 집에서 릴렉스 하든가 뭐 그게 더 좋다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먼저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애들이 스스로 생각해서 나는 거기 가는 게 더 좋아. 그러면 보낼 수도 있겠죠. 그게 이제 보내는 게 부모 입장에서 이렇게 내가 너한테 이렇게 잘해준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모든 거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보낸다 그러면 그거에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원하는 것들을 충분히 제공해주고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하면 근데 이제 아무래도 너무 어린 아이들을 키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의 선택이 항상 옳지 않을 때도 있고 조금 더 커서 10대가 되더라도 아무래도 부모의 가이드가 조금 필요한 때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셨나요? 크면은 가이드 많이 필요하죠. 엄마나 아빠가 그 생각에 정립이 돼 있어요.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나 하는 건 중심이 있어야 되고 그 중심이 흔들리면 안 돼요.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이럴 때는 막 야단쳤다가 또 이럴 때는 또 내 기분에 따라서 그냥 그거 괜찮아 그리고 넘어가고 이러면 안 돼요. 원칙을 정했으면 부모 자체가 우선 거기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본인이나 타인한테 해가 되지 않는 이상은 얼라우드하고 서포트하고 또 하나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컴피티션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학교에서 어디에서 나와서 그런 걸 거기에 대한 굉장히 어워드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러지는 않았어요. 애들이 공부 잘하면은 네가 잘해서 잘한 거니까 잘한 거지 물론 못해도 야단을 절대로 치지 않고 너 요번에 1등하면 뭐 해줄게 이런 거는 아주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애들이 잘못할 때 야단을 치더라도 애들이 그걸 알면은 얘기를 안 했습니다. 하지 말라는데 뭐 유리 그릇을 들고 가다가 딱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면은 거봐 너 하지 말라는데 왜 그러겠어라고 절대로 얘기 왜 안 했냐면 애들이 아니까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이제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애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가 애들한테 얘기를 많이 하죠. 듣는 것보다는 사실 많이 더 들어줘야 되는데 언제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냐면 이제 티네이저가 되면 이제 애들이 얘기를 안 하기 시작해요. 그때는 이제 티네이저가 되면 이제 사춘기가 들어가가지고 그때는 부모가 정말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애가 사춘기가 돼서 행동이 막 달라질 때는 나서서 얘기를 해줘야지 they'll appreciate that. 그걸 그때 얘기를 안 해주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parenting 부모로서의 책임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뒤에서 보면은 어렸을 때는 막 뭐 이러고 저러고 얘기를 막 나누고 해주고 아내는 뭐 야단도 치고 뭐 하고 그러다가 애들이 커서 좀 대들면은 그때는 오히려 가만히 있는 부모들이 있는데 거꾸로 옳고 그르면 얘기를 해줘야지 애들이 appreciate that. 많이 싸워요. 이제 겪어보면 알겠지만 많이 싸우는데 싸워도 얘기를 자꾸 해주면 그러면 이제 애들이 그래요. 언제까지 나를 보호하려고 그러느냐. 내가 이제 커서 나갈 건데.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 품을 떠나서 나갔을 때 부모가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말들이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나중에 가서 이제 자기네들이 생각을 할 때 그런 기억들이 나온다고요. 그때는 그게 플러스가 될 거예요. 캐티가 대학 들어가기 전에 그때 플랜티 오브 타임 그러면 이제 나가서 놀고 그런데 11시에 들어와라 얘기를 했거든요. 저랑 하는데 11시 넘어서 들어오면은 약속을 했는데 왜 안 들어오냐 그래서 이제 대학을 갔잖아요. 대학을 가서는 어떤 1시에 들어왔는데 우리 그냥 자요. 왜냐면은 네가 이제 대학 됐으니까 네가 알아서 하라고. 걔네들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하고 싶어 했으니까 이제 다 큰 성인이니까 그랬더니 나중에 그 불평을 하더라고. 이제 왜 안 자기 안 하냐고 싸우더라도 그때가 핀풀에서 그거를 피하려고 그러지 말고 페이스이타라는 말이 있죠. 대면에서 그거를 얘기를 자꾸 해주면 물론 싫어해요. 근데 지나고 나면 그게 생각이 나요. 아 이게 옳은 일이었구나. 앞으로 가는 길에 도움이 되면 됐지 방해는 안 돼요. 애들이 좀 삐져나가도 이렇게 크게 뭐 다치지만 않고 기다려주면 또 돌아와요. They are learning. 그거를 갖다가 러닝 하니까 부모의 입장에서는 사실 안전, 세이프티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부모의 책임이니까. 두 번째로는 뉴트리션, 애들이 잘 크게. 그 다음에 사랑, 러브. 그 다음에 애들이 하겠다는 대로 이제 에듀케이션 그런 거 이렇게 서포트 해주면은 애들이 굉장한 포텐셜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뭐 좀 어디 좋은 대학 가고 뭐 1등하고 거기에 프라이어티를 잡으면 절대로 애들이 행복 안 해요. 물론 우리 애가 남들보다 잘하면 좋아요. 기분 참 좋습니다. 애가 잘 되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근데 그거를 위해서 애 보고 막 푸시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학원 보내고 뭐 보내고 넌 왜 안 하니 그래 놓고 나중에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러냐는 식의 말을 하는 거는 애한테 상처가 되죠. 그러니까 뭐 물론 애들을 키우면서 옛날에 이랬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게 없진 않죠. 왜냐면 그런 거 많아요. 있지만 너무 컴피티션 특히 뭐 미국은 괜찮아요. 미국은 그래도 뭐 대학을 갈 때라도 비슷한 대학 쫙 있고 별로 안 따지는데 한국은 참 따지더라고요. 이렇게 봤더니 그보다는 아이들이 정말 자기 포텐셜을 어디 잘 하게끔 이렇게 서포트 해주면은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그 성적에 또는 그 너무 그 엄친아 같이 남의 아이들이 저랬으면 좋겠다 그런 거 절대 내색하지 말고 그런 걸 주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모티베이션, 동기. 그거 없이 막 푸시하니까 애들이 반발을 하죠. 애들도 그거를 이해를 하면 본인의 노력하는 게 중요한 거죠. 자기가 최선을 다했다는 거. 왜냐면 학생은 공부하는 게 잡이니까 그거는 최선을 다해서 해야죠. 그러고 나서 놀고 뭐. 근데 이제 애들이 ask 할 때 they're looking for mom and dad 그때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다 버리고 가야 돼요.
항상 있는 일이 아니에요. 때가 있다 그러거든요. 그때를 놓치면 나중에 아무리 해주고 싶어도 애들이 원하질 않아요. When they're looking for 그 help나 help, 애들이 다 문제가 있을 때 부모를 찾죠. 그런 게 보여요. 말로 엄마 나 이거 도와줘 하는 것도 있지만 행동이나 이런 표정을 딱 보면은 아 얘가 지금 도움이 필요하구나. 그런 게 엄마는 느껴요. 그럴 때 해줘야 돼요. 프라이어리티. 다른 거 버리고. 학교에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학교 쫓아가야 되고 왜냐면 학교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거든. 친구들 관계라든지 뭐 선생님과 관계라든지 더군다나 미국에서는 이제 그런 레이셜한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나서서 해줘야 돼요. 나가서 가서 해줘야 돼요. 점점 쌓여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스스로 해결을 할 수가 있죠. 그런 거를 경험을 했으니까 이럴 때 나 이렇게 하더라. 본인이 이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죠.